여러분들이 너무나 응원하시는 분, 이제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김상욱 민주당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항상 아침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비타민 같은 김상욱이요. 우리 하루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럼요.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세상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와, 근데 이 배경이 되는 청와대로 드디어 가네요. 드디어. 보면 화면 보이시죠? 제 이제 얼굴 바로 옆에 청와대 보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가네요.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방송하다 보면 이제 헬리콥터가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저 첫 직장 처음 회사 다닐 때 예. 제 회사 제가 다니던 회사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14층에 있는데 지금 예. 기억나는데 저 청와대 헬리콥터 두 대가 드르르 와서 딱 내렸다 올라가고 청와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했는데 멋있다. 이제 저희가 방송 하다가 헬기가 날아갑니다. 헬기가 또 트라우마 있어. 헬기가 트라우마 있어. 12.3 때 우리가 12.3 트라우마가 모두가 철렁했던. 저게 뭐야 하면서 봤던. 근데 진짜 이 80년 광주를 기억하고 아시는 분들은 헬기 날아갈 때 저는 그건 생각까지 못했는데 거기서 기총사격을. 그게 말이 진짜.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찔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죄송하지만은 예. 전두환 그죠? 또 고소 들어올까봐 말을 아끼긴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그게 말이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어도 우리 역사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그럼요.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면서 네. 우리가 민주주의라서 표현의 자유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전두환이 했던 그런 행위들 또 그런 걸 찬양하는 행위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단죄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 자체 사실 뭐 전두환 때 그때 생각해 보면 13개월 만에 다 끝났나요? 제 기억엔 그런데 대법원까지 다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던 기억도 사실 있고. 내란 재판이 전두환 내란 재판과 비교해도 너무나 물러터졌어요. 물러터졌다. 전두환 내란 재판 때 보면 재판부가 단호하게 하거든요. 논리가 비슷해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말과 그때 전두환이 했던 말이 다 비슷비슷해요. 신기할 만큼 거의 똑같이 가는데 재판부의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재판부의 태도 비교가 된다. 그렇게 심지어 벌써 십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했던 내란 재판보다도 더 물러터졌고 더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좀 더 단호해야지. 더 단호해야지. 저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위원 부장 판사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6개월의 재판 과정을 가지고 합리적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재판 과정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생중계식으로 그러니까 영상에 올라오면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올해 이제 직위원이 윤석열 풀어줬던 그 트라우마 이것도 있는 것이고 또 풀어줄까봐 우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또 풀어줄까봐. 그러니까 만료가 되니까요. 구속 기간 자체가. 좀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빨리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는 게 언급하신 것처럼 불신이란 말입니다. 직위원에 대한 불신. 근데 그에 대해 불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좀 늦어져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때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6월달, 7월달부터 우리 기자님하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세 개 같이 가야 한다고. 같이 가야 된다. 근데 특히나 내란 전담 재판부랑 내란 특별법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거다 보니까 같이 실행을 해버렸으면 예를 들어 7월달에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특별법을 실행했으면 누가 뭐라 했겠습니까? 막을 에너지도 없고 부작용도 별로 없었을 텐데 이 재판이 끝나가는 과정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저러 우려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동력도 그때보다 더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 의총했잖아요. 비공개 의총. 의총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우려와 또 기대와 이런 찬반 의견들을 나누었고요. 이제 주된 우려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불거졌을 때에 재판이 중단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윤석열을 풀려나는데 이게 오히려 작용을 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많았고 특히나 이제 대한변협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에서 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함께 또 표명을 하니 무겁게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취지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항소심부터라도 적용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직위원 재판부 때문이거든요. 다시 그렇죠. 뭐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을 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본인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사건을 판단 안 하고 넘겨버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러면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다 돼버렸잖아요. 네. 진짜 시간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쪽에서 위원 제소를 넣으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재판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우려인데 우선 헌법재판소법의 단서 조항에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중지 없이 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 중지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위헌 소지도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쪽에서 추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 말고 추천 주체를 또 바꾸면 될 문제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고 그럼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법관을 추천을 하고 그 법관을 추천한 걸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고 해서 바로 전담재판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거다. 그리고 추천위원회 위원이 다시 추천을 하죠. 그걸 다시 대법원장이 또 임명을 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싫으면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헌 소지가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계속해서 근데 뭐 위헌 소지 걱정이 된다. 이게 잘못될까봐 혹여나. 저는 이게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 사법부에서는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관의 법률과 오로지 공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지켜줄 독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립을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 사건 배당과 또 사건 개별 사건의 진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그걸 고쳐 나가야 하는데 어쨌든 기존의 모든 제도는 기득권이라는 틀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법 기득권 카르텔 이 안에서 보호받고 있던 사람들이 잃기 싫어하는 저항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6개월이 다 돼간다. 윤석열 구속된 지 6개월이 다 돼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기본적으로 두 달에서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는 마무리 짓고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 6개월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변수가 생기면 풀어줘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만 리스크가 생겨버리면 윤석열이 보석 신청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니까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건데 결국엔 그래서 시간 문제라니까요. 빨리 했었어야 될 일이고 근데 저는 지금 문제가 된다면 20대부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야 20대부터라도 전담재판부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담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면 뭐 그 부분은 좀 뭐 방어적으로 수정을 하더라도 내란 전담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1심 때처럼 누군지도 모르는 판사한테 아무 판사한테 그냥 그렇게 맡길 수는 없죠. 이 큰 사건, 이 중요한 사건을요. 이게 언급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되는 문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과거 얘기를 하기는 뭐 이제 뭐 그런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못한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은 해야죠. 그러니까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반성을 해야 다음에는 안 그럴 거잖아요. 왜 그렇게 늦어졌냐? 늦어져서는 될 문제가 아니었다. 자 그러면 2심 앞두고서라도 빨리빨리 해서 2심부터라도 전담재판부에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죠. 또 그때 와서 또 늦었는데 어쩔 수 없다 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1심, 2심, 3심이 색깔이 달라요. 1심, 2심은 사실심이라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법률심이에요. 법률심이니까. 그러면 2심 때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렇게 왈가왈부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안 돼요. 정 안 되면 항소심부터 하더라도 전담재판부 관련된 그리고 또 내란특별법 이거 세트거든요. 내란특별법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과시키기 힘들어져요. 정말 힘든 왜 지금까지 끌었는지 속상해 죽겠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같은 마음이신데, 근데 어제 이제 의총 과정에서 있었더니 비공개 뭐 보도가 좀 되긴 했지만은 분위기는 어땠고 내란 재판부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를 보면서 참 좋았어요. 좋았다. 뭐 이렇게 좋으셨어요? 이게 민주주의지. 이게 민주주의다. 너무 좋았어. 국민의힘 의총과 너무 비견돼가지고 국민의힘 정책의총하면 마을이 정책의총이지 뭐 중진의힘이라잖아요. 자기들끼리 답 다 정해와가지고 이제 수본도 다 정해와서 가면 갈수록 강성 발언하면서 다음에는 다른 얘기도 못 꺼내게 막 묶어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총이에요. 국민의힘은 목적이 있는 의총, 여론 만들기 위한 의총 밖으로 나가지 마라, 예.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런 의총인데 우리 민주당 의총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나오면서 그게 민주주의. 문제점이 뭔지 대안은 뭔지 네.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토론을 하면서 제가 어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예. 이게 민주주의지. 그러고 결정 나면 우리 또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았다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또 우리 국민분들께도 예. 민주당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격려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고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자유롭게 논박할 수 있다는 건 매우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치열한 논박이 있었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목소리 톤은 다들 올라가는데 네. 그래 이게 민주주의야. 너무 멋져.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 생각 못했던 걸 더 생각하고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토론 과정을 겪으셨네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일부 저쪽 예. 국민의힘만 좋아하는 일부 언론들은 네. 뭐 무슨 뭘 분란이 일어났다 이게 분란이 아니죠. 이거는 토론이죠. 토론과 분란도 구별 못하면은 분란은 국민의힘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분란이라고 하는 거고. 저거는 토론이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자기 맘대로 가고 이쪽에서는 야 너 예. 똥 묻은 개가 이러고 있고 이게 저런 게 분란이고 우리는 정말 야 어떻게 하는 게 더 맞지? 그렇네요. 부작용은 뭐가 있나? 그럼 대안은 뭐지라고 얘기도 하는 이건 토론이죠. 이걸 분란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머리를 맞대는 과정인 거죠. 중에 어떤 방안이 제일 좋겠느냐. 그쵸.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내란 종식의 길로 함께 가자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정당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네. 다수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도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이 나눠지시고 단체별로도 많은 의견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취합돼서 의원총회 과정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진짜지. 그래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 꼭 예. 필요하다. 오늘 김상호 의원님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경고를 해주셨고 꼭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정 안 되면 항소심부터라도 했으면 해야 돼요. 항소심부터라도.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항소심부터라도 네 해야 된다. 위헌 소지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뭐가 위헌이죠? 그리고 재판 중지될 가능성도 없어요. 단서 조항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재판 중지 안 할 수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이걸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한 그다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이제 재판 과정을 보니까 노상원이 나와서 하는 발언들 거기도 아프신 것 같아. 아파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뭐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귀찮으니까 증언을 예. 거부한다.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한다. 아니 그 국민들 앞에서 할 말이에요. 아니 국민 국채를 무너뜨리고 국민 5,200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던 장본인이 법원에 와서 귀찮으니까 진술 안 한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제 발언이고. 그리고 또 플리바게닝 얘기를 또 했었다. 플리바게닝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어제. 근데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네. 진술을 회유했다는 그런 의혹.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 일단 내란 특검법 제 25조에 어허.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밖의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규정을 설명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란 특검법 25조에 네.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협조하면 형을 좀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허. 그러면 야,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네.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고 설명해 주는 건 당연한 설명이죠. 그걸 가지고 플리바게닝이다 하면서 뭐라 하면서 법도 없는데 어떻게 플리바게닝 하냐 뭐 이런 거. 아니 내란 특검법 이렇게 돼 있네요. 특검법 법대로 하고 25조에. 있는 거예요. 법대로. 그리고 어제 노상원이가 그 얘기했다면서 때리지도 않았다, 밥 굶기지도 않았다, 그냥 라포를 형성하려고 했다.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게 왜 잘못이야? 그거잖아요. 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게 잘못된 거야.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셨어. 지금이라도 그러게요. 반성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스스로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것도 얘기해봐봐. 이게 왜 잘못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왜 법정에서 본인이 불만이 가득 생겨요? 그 표정도 참 지은 죄가 많은 거야.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대해서 네. 뭐 사실요 노상원이가요 이래 했고요. 이걸 듣기 싫은 거예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자기가 캥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롯데리아 안 시켜줘가지고 좀 기분이 상했나? 그랬을 수도 롯데리아 있죠. 사는 게 좀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 생각도 들고 법정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그리고 뭐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입이 무서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이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댓글 보니까 영덕사람님이 나는 귀찮아도 출근했다. 귀찮으니까 얘기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댓글로 찝어주셨네요. 귀찮아도 출근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리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리하지? 우리 출근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노상원의 태도를 보면서 전혀 반성하고 성찰한 태도가 안 보이는 거.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재판이 이렇게 끈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 전문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란특검법 25조에 협조하면은 감경해 준다고 있지만은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렇게 비협조하면 가중처벌해야죠.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다 기록했다가 완벽하게 가중처벌해야 하고 우리가 특히 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런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 세력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계속 이제 표정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거 화가 나네. 아침부터 화가 났는데 지금 이 내란 재판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김건희 특검 상황을 좀 보면 주포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이준수 씨, 이 씨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어요. 특검에서 검찰에서 했던 얘기와 다르게 김건희가 알았을 것이다. 네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기존 이제 증언 조사 내용을 뒤집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건희의 이제 끈 떨어졌다 이런 건가요? 김건희가 이제 끝났다? 이제 바른 말 하는 거죠. 이제 바른 말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동안 정말 검찰 조사가 제대로 안 됐구나. 특검이 꼭 필요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있어서 김건희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특검은 끝나가니까 좀 염려스러워요. 그렇다고 특검을 계속해서 이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이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김건희는 특히 파도 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1년 365일에 수사를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우리가 명확히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김건희 비리에 관한 사항들은 국민들께서 다 같이 보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김건희 비리에 대해서 수사력이 딸린다, 시간이 다 됐다 등등등으로 그냥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해도 처벌 안 받을 수 있구나. 잘못해도 버티면 넘어가지는구나. 라는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다 국민들께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럼 나도 잘못해도 되네? 라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파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의 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에서 처벌해야 잘못하면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선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수사 결과가 중요하고 만약 제대로 안 된 게 있고 미진한 게 있다 그러면 이어받아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특검 기한이 끝나고 나면 경찰로 수사가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경찰에서 이제 방법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면 또 다시 특검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이 원칙은 아니에요, 사실은. 특검이 왜 필요하냐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히나 이제 권력 때문에 눈치 봐서 제대로 수사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특검이거든요. 특검 자체가 원칙이 돼버리면은 기존의 수사 체계가 붕괴되는 문제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정치적 부담을 또 안게 돼요. 왜냐하면 특검을 더했는데 성과가 미미하면 그 책임을 또 누군가는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김건희 특검 때에 좀 많은 것들이 마무리되기를 원했는데 그러게 너무나 사안이 커서 사실 저도 고민이 큽니다. 이거를 일단은 3대 특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주고 3대 특검 마무리된 이후에 저는 좀 3대 특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그러니까는 해낸 것, 못 해낸 것, 아하.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이 해야 할 것이 네.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특검이 필요한가에 대한 아. 짧지만 임팩트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후 특검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가야 돼요. 맞아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하고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리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뭐 논의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빠르게 결론 내릴 걸로 임팩트 보이고 있게 신속하게 그렇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것 그리고 이 해야 할 것이 과연 특검 아니면 안 되는 건가까지 정확하게 논의가 돼서 국민들께 설명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 공감대가 생기는 거죠.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거 이 내란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특검 수사도 마찬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 보고 자 이렇게 특검 뭐 재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도 저희가 좀 잠깐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유튜브에 나가서 내 계획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봐도 장동혁이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에요? 장동혁이 자기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고 흐뭇해하고 있다는데 제가 봐도 뭐 저는 흐뭇할 만합니까? 흐뭇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분께 그 양반이 하면 안 되고 그분께서는 어떤 계획이에요? 어떤 스케줄이에요 이거? 아니 이거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네, 자신감이죠. 뭐냐면은 예. 지금 사실 지방선거 판세가 어느 정도는 다 정해졌잖아요. 솔직하게는. 그래서 뭐 몇 군데 치열한 접전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봐야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광역단체로 기준으로 본다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제 판세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장동혁 대표는 자나깨나 본인의 야망과 야심으로 하는 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방선거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야망이죠. 본인의 대통령 되고 싶다는 야망 때문에 네.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당권 장악 목표예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움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예. 완벽하게 당을 장악하면서 경쟁자를 다 척결하는 건데 경쟁자 척결의 수단으로서 점점 강경 노선을 얘기하고 강경 노선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다 이제 징계하거나 이름 적어놓거나 하면서 이제 일단 몰아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이번에 12.3 때에 뭐 반성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다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다수는 아니에요. 네, 100명 넘는 의원들 중에 다수는 아니에요. 다수는 몇 명 안 아니고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 특히 토호 세력 다수 의원들은 여전히 장동혁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은 1차전은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5,200만 분의 1로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토호 세력과의 전쟁에서 토호 세력들이 자기한테 숨도 못 쉬게 충성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 2차 목표고 그러면 당을 완벽히 장악하는데 우리 일단 전 국민의 20% 상당히 1,000만 명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버티고 있다가 다음 이제 당 상황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중도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나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해도 안 흔들릴 정도로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반 먼저 공고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sắc 색깔도 바꿔가지고 그렇죠. 중도로 민생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진보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 진정성은 없지만 아무 진정성도 없지만은 그런 타임테이블 그런 그렇죠.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근데 국민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건강함을 잃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갑자기 장동혁이 뭐 그런 스탠스를 취할 때 확 치고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건강하게 더 모범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렴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유능해야 돼요. 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장동혁의 그런 꿈은 다 깨지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극우 극단이 다시 힘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네, 그게 걱정되네요. 그래서 진짜. 우리 스스로 더 엄하고 우리 스스로 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건강해야 돼요. 정말 책임 정당으로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정말 책임 정치를 해내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돼요. 신뢰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요. 중요한 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지방선거 선거 국면을 보면은 여당, 여권, 또 정부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실 이거 평가는 어떻게 평가표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여건이 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예?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 안 되는 한두 지역 빼고는 완전히 눌러버려야 됩니다. 아니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는데 선거에서 괜찮은 결과를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1년 동안 반성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 여기서 지방선거 또 이제 지자체장 자리를 가져간다. 이거 국민들이 볼 때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 3일 장동혁 대표와 본의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또 했던 얘기 이게 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동혁이 형 이건 아니잖아요.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미안하다 민망하다 면목 없다 이렇게까지 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뭐 또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뭐 없는 말 지어낸다는데 제가 없는 말을 왜 지어내요? 누군가 막 그런 거 막 쓰고 또 있던데. 아니 현장에 있었던 건 저랑 장동혁 대표인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없는 말이다 있는 말이다 해요. 현장에 있었던 건 저랑 장동혁 대표인데. 이거는 없는 말을 일부러 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자꾸 진짜 저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녹음하세요. 얘기할 때. 그리고 장동혁이 근데 이렇게 확 달라지고 뭐 네. 윤석열 면회 가서는 10분 동안 펑펑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 야, 정말 이 당권 장악을 위해서 타임테이블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님 하는 생각이 그냥 저는 보여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근데 거의 제가 예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거의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맞구나 하는 확신이 좀 들어. 그리고 이번에 당무감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당계의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 네네.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전형은 이것도 지금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강성 내면 네. 못 견디고 바른 말 하는 쪽이 어디겠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구 한동훈계는 아니면 소신파 쪽에서 그렇겠죠. 근데 이 소신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국민의힘 안에서도 약간 좀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는 토호 그룹 쪽은 어차피 소신 발언 안 해요. 토호 그룹은 어차피 소신 발언 안 하고 누가 내 기득권 지켜주지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은 저항하지 않아 어차피.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 소위 말하는 자기와 비슷한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완전히 정리해서 자기 혼자만 남고 2단계 토호 그룹도 완벽하게 충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토호 그룹의 핵 심장 같은 사람을 쳐내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2단계 싸움. 그러면 그까지 끝나면 이쪽 저쪽 완벽히 장악이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당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중도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언론 이 보도되는 걸 보면은 비대위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근데 이 수가 이쪽에서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대로 넉넉히 당할 거야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어렵습니까? 비대위로 전환되거나 전환될 수도 있죠. 바뀌기는 어렵다. 근데 일단은 제일 문제가 당의 최종 결정권은 당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죠. 근데 그 당원들이 장동혁을 택했고 여전히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바뀔 수가 없는 거고 반대로 그 당원들이 야 장동혁 아닌 것 같아 하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장동혁 체제가 오히려 좋다. 장동혁 체제로 그냥 가는 게 오히려 낫다. 비대위보다 바뀌는 것보다. 장동혁 대표가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저는 물론 우리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민주당이 건강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적대적 공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국민이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이 위한 정치라면 상대가 못하니까 그 반사작용으로 우리가 선택받겠다라는 생각은 비겁한 생각이에요. 물론 상대가 잘하면 우리도 힘들죠. 하지만 그게 정상인 겁니다. 상대가 더 잘하도록 바른 길을 가면서 우리도 긴장해서 더 잘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국민께 도움되는 정치가 되는 거지. 장동혁이 계속 사고 쳐라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긴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행동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럴수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건강해지고 더 모범이 되고 네. 더 좋은 정책과 더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국민의힘을 이기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못하는 걸 기대해서 쉽게 가자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것도 생각의 방향성이에요. 국민의힘이 망가진 게 12월 3일 이후에 아차 생각 잘못한 게 쭉 간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해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야, 이 민주당 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야당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겠지만 결국 잘하게 경쟁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위한 정치가 진짜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한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하. 알겠습니다.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좋은 죄송합니다. 말씀. 선거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제가 김경호 변호사와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이 조진웅 씨 은퇴 선언한 그러니까 소년범 전력이 알려지면서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이건 이제 보도한 언론사를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70조 위반 이게 범죄 행위라고 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범죄 행위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론 예. 범죄는 나쁜 거죠. 또 범죄에 따른 응당한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교정시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소년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정에서 갱생해서 사회에서 바른 사람으로 제대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소년범 때 있었던 것을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오픈을 네. 시켰다. 그 자체가 일단 불법행위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좀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뭐 상업적 관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과오나 부끄러운 걸 자꾸 들춰내서 거기서 뭔가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조진웅 배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어릴 적 잘못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배우로서 옳은 일을 했던 것까지 다 같이 폄하돼 버린다면은 그럼 죄 지은 사람은 갱생하면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낙인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 법치에도 맞지 않고 교정의 정신에도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충격이기도 했지만 조진웅 네. 배우 그 이야기가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업적 관음 그러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저분한 얘기 재밌다 하고 돌리는 것 또는 이미 오래된 일, 지금과 상관도 없는 일. 사람이 사실 우리 기자님도 5년 전에 기자님과 지금의 기자님이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 뭐 생각도 많이 성장을 예. 하고 행동도 많이 성장을 하고 경우에 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쉽지는 않지만 개가천선한 사람들 그러면 개가천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늘 고민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바뀌어갑니다. 네.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뭐 이제 조진웅 씨가 그 이후에 뭐 성인이 돼서 뭐 데뷔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폭로 보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이른바 이제 소년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일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라는 의문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된다. 소년범 70조 위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보도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진웅 배우께서 네. 당시 피해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죄송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그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더 사회에 이바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정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좀 이렇게 행동을 하는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게 우리가 좀 원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기도 하고 그래 아쉬워요. 사실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걸 정치화시켜서 뭐 이 비난 소재로 삼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 저쪽
당과 닮은 작은 당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자체가 안 좋 상업적 관음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 상업적 관음으로까지 확대 재생산하면 결국 혐오와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하겠다는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보수 얘기를 합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혐오와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는 반보수적 정치입니다. 개혁 보수가 아니라 그건 반보수예요. 혐오와 갈등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얘기해야 하고 네. 원칙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업적 가늠이 잘못됐다, 소년법 70조 위반이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 교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고 나오는 게 보수의 제대로 된 모습인 거지. 반대로 잘됐다 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자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혐오와 갈등을 일으킨 건 반보수예요. 근데 왜 거기서는 개혁 보수라는 얘기를 쓰는지를 헷갈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이념지향이 그러니까 이념지향이 없는 거야. 예. 본인들이 하는 게 이게 보수인지 반보수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지금. 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또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의원님 오셨으니까 6개월 평가 간단하게라도 좀 듣고 싶은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네. 무너진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살아났다. 1년 전만 생각해도 그죠? 아유 아찔합니다. 나라가 있어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뢰.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불안정성이 너무나 컸죠. 네. 경제나 정치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됐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도 원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한꺼번에 좋아지진 힘들죠. 하지만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이 서는 것이고 공정해지는 것이고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 기초 토대가 좀 되고 있어요. 이게 대한 미래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니까 AI 투자나 무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다시. 네. 이거 큰 변화고 아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외교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외교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에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했어요. 그 어려웠던 양자 외교에 미국과 중국과의 어려운 틀을 무사히 벗어났고 생각만 해도 뭐 흐뭇하죠. 뿐만 아니라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면서 이 네. 다자 외교 중심 국가에서 얻은 영향력으로 양자 외교에서도 또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시 이러면 안 되는데 국뽕이 자꾸 좀 뿜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예. 미래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좀 미래를. 주춧돌이 놓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10시에 또 국무회의 현장 여러분께 또 다른 채널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고 기록할 만한 사항들 아마 자신의 일기장이나 아니면 메모장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또 정리해 놓으실 것 같은데 의원님도 책을 또 이번에 내셨지 않습니까? 네, 일기 형식으로 저도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중요한 기록입니다. 매일매일의 고민을 담았는데요.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네. 하루하루 고민하며 지냈던 날들일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했던 고민을 저도 같이 했고 예. 그걸 적은 기록을 남겨서 누군가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고민을 할 때 참고 자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남겼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주의자라면 12.3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 국민의힘이 왜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가, 또 국민의힘이 왜 망가졌지? 라는 부분까지도 좀 같이 좀 담았어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싫어할 당원들 거예요.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보겠죠. 안 보겠죠. 근데 보면 아마 본인들도 공감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 쓸 때 좀 조심스러웠어요. 고소고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고소고발 여지를 없애가면서 썼는데 예. 진짜 보수 또 진짜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솔직하게 제가 했던 고민들 위주로 적었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고 보니까 북콘서트. 네, 이제 내일이군요. 이제 벌써 합정 니콜라홀에서 오신 분들과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웹자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욱 123일의 기록 출간기념 북콘서트 내일 6시 30분 청년문화공간 이 5층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는 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시면 됩니까? 그냥 오시면 되는데 제가 근데 걱정되는 게 예. 혹시라도 또 너무 좀 복잡해져서 오신 분들이 불편할까봐
꽉 차가지고. 저는 자리도 사실 없고. 이게 이 연말에 얼마나 다들 중요한 약속도 많으시고 한데 좀 저 때문에 불편함 느끼시거나 저 때문에 귀한 시간이 허비되면 안 되는데라는 송구한 마음이 저는 뭐 행사할 때마다 제일 그 마음부터 들어요. 내가 민폐가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래서 그 일부러 와주시면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건 맞고 근데 일부러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진짜 이렇게 행사하면 일부러 오셨는데 제가 잘 못 모시거나 불편함 느끼시는 거 보면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돼요. 죄송해서. 진짜 걱정이긴 해요. 내일 정말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김상욱 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이 솔직한 이 얘기를 들어본 시간 많이들 기대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박정우 스파 김상욱 의원과 힘차게 또 밝게 에너지 있게 비타민 우리가 마시듯이 진행을 좀 해봤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2월 달입니다. 1년이 다 지났는데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정말 올 초와 지금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희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도 내년에 대한 미래 기획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희망 가지고 행복하게 열심히 우리의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국 의원과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힘을 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